명상하기 전에 반드시 연기의 가르침을 되새길 것. 이거 다 기억하시죠? 정선생 읽어보세요. 연기. 이것이 있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니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니 저것이 사라진다. 연기지의 1번. 오 대표님 읽어보세요.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세상 일은 수시로 변하기 마련이고 희극거리기 마련이고 내 뜻대로 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상에 집착하지 말고 삐걱거린다고 화내지 말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고집부리지 말자. 수많은 원인과 조건이 얽히고 설켜 돌아가는 이 세상 일은 상호 의존하여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내 것, 나의 견해, 나를 내려놓고 서로 돕고 살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얘기해 줄 거예요. 연기지의 2번. 신 선생님, 네, 한번 읽어보세요.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 일은 무상하기 마련이고 삐걱거리기 마련이고 내 뜻대로 하기 쉽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할 이유는 없다. 세상은 무상해서 아름다울 수 있고 삶은 삐걱거려서 창조의 꽃을 피울 수 있으며 고정된 내가 없어 우리는 서로 발전할 수 있었다. 조건 따라 변하는 이 세상 일은 무상하기 마련이고, 옛날에 무상해서 아름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통이라서 창조할 수 있다. 고정된 내가 없어서 우리는 서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다시 정리한 거예요. 세상은 무상해서 아름다울 수 있다. 삶은 삐걱거려서 창조의 꽃을 피울 수 있다. 고정된 내가 없어서 서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꽃이 매일 피어 있으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꽃이 졌다가 피었다 하니까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고통스럽지 않으면 뭔가 새로운 걸 해볼 생각을 안 해. 근데 이번에 그 암에 걸려가지고 많이 배우는데 내 잘 안 되고 삐걱거리니까 살아온 그 과정을 다시 다 되돌아보게 돼. 그리고 이 삐걱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게 돼요. 그래서 삶이 정리정돈이 되면서 한 단계 비약하는 것 같아. 고정된 내가 없어서 우리는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 암에 걸렸어. 암에 걸린 게 삶이 삐걱거리는 건데 삐걱거려서 내가 고정되어 있고 뭐 변화를 해. 그거를 고쳐보려고 그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를 깨닫게 돼요. 고정된 나를 지키려고 들지 않고 그래서 여러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서로 힘을 합쳐서 새로운 창조의 길을 좀 찾는 것 같아. 그래서 암에 걸리기 안 좋은 일이지만 장점도 상당히 있어요. 저는 이번에 암에 걸려서 이 무상해서 아름답다. 고통이라서 창조할 수 있다. 고정된 내가 없어서 우리는 소통하면서 발전할 수 있다. 이걸 절실하게 깨달아. 연기지 얘기할 때 앞에 무상고 무함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허무하다 그러고 불교를 비관주의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상해서 아름답고 삐걱거려서 역으로 창조할 수 있고 고정된 내가 없어서 서로 터놓고 얘기하고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불교를 능동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른사디 두 번째 거를 하겠어요. 정선생님 읽어보세요. 사띠의 기능.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사띠의 기능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기억하는 자이다. 그는 최상의 기억과 슬기로움을 부족하여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낸다. 그는 여기까지는 이제 기억이 나죠. 오래전에 행하고 오래전에 말한 것일지라도 모두 기억하고 생각해내고 숙고해서
연기 지혜로 마음속에 떠오르고 사라진 것들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면서 깨닫는다. 거기까지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 거 읽어보세요. 그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바르게 알고 삿대하며 머문다. 그는 느낌, 감정에서 느낌, 감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바르게 알고 삿대하며 머문다. 그는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바르게 알고 삿대하며 머문다. 그는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바르게 알고 삿대하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삿대의 기능이라고 한다. 음, 이게 무슨 말인지 어렵죠. 복잡하고. 근데 이거를 그 미얀마 스님이 아주 직설적으로 지적했어요. 이 한번 읽어보세요. 마하 사띠 파타나 대념처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1.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수에 있는 꾸루족의 마을 깜마 사담마에 머무시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여 하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예, 스승님 하고 세종께 응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열반을 자정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한 길은 오직 네 가지 주의 집중, 사념처뿐이요.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비구는 몸을 관찰하여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감정, 감정을 관찰하며 감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마음, 심을 관찰하며 마음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법을 관찰하며 법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오. 음. 요거 칠각제 할 때 한번 한 거예요. 몸, 감정, 마음, 법 관찰. 근데 여기 보면은 재밌는 말이 있어.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서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리라 그랬어요. 이 주의 집중은 그 사티 삼빠자나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봅시다.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야지 사띠 삼빠자냐 해야지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몸에서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야 해요? 감정 느낌에서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야 하죠? 마음에서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야 해요? 법에서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야 해요? 뭘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몸과 느낌, 감정과 마음, 법을 관찰하는데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해서 알아차려야지 이 세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냥 몸에 대한 겉은 관찰이 아니에요? 몸이 변화하는 거, 느낌이 변화하는 거, 생각이 변화하는 거, 감정이 변화하는 거, 마음이 변화하는 거, 법 현상이 변화하는 걸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관찰하면서 무엇을 초점을 맞춰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상하다. 이것이 변화구나. 음, 이것이 오래가지 않는구나. 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무엇을 보든지 탐욕과 불만을 일으키는 유익하지 않은 생활 습관, 열심히 주의 집중해서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 부자인데 물건을 보면은 자기한테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갖고 싶어 해. 난 그게 참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이 탐욕을 일으키는 습관에 물들어 있으면 뭐를 보든지 그걸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무엇을 보든지 탐욕과 불만을 일으키는 유익하지 않은 생활 습관을 관찰하면서 그거를 탐욕과 불만을 일으키지 않는 유익한 생활 습관으로 바꾸는 방법, 그걸 알아내는 게 명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활 습관 고치기, 유익하지 않은 이완 습관 고치기, 유익하지 않은 생각 습관 고치기, 유익하지 않은 감정 습관 고치기, 유익하지 않은 행동 습관 고치기. 이 네 가지 습관을 고치면 탐욕과 불만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을 고칠 수가 있는 게요. 근데 재밌는 게 암 치유하는 데 관련된 책과 동영상을 쭉 보니까 이 생각 습관 고치기, 이 생활 습관 고치기 그런 말이 많이 나와. 우리 고칠 습관은 이 네 가지인데 첫 번째 유익하지 않은 이완 습관 고치기. 유익하지 않은 이완 습관은 어떤 거냐면 보통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서 해소하죠? 내가 막 스트레스 막 받아. 그럼 어떻게 해소해요? 술 먹죠, 보통.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막 네, 욕하고 음식 먹고. 그리고 막 쇼핑하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완이 잘 안 돼요. 마음은 그 긴장되면 일을 못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올바로 해소하는 이완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소하는 습관 중에 제일 쉬운 유익한 습관이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자기 그렇, 심호, 그렇지. 이완호흡 하는 거, 사륙 이완호흡 걷기, 그 물 한 잔 마시는 거,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유익하지 않은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사티파탄에서는 그거를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그랬어요. 그 몸이라고 하는 거는 호흡을 얘기해요. 이 호흡을 관찰하며 머문다고 하는 얘기는 호흡을 하면서 아, 내가 화가 났을 때 이러이런 방법으로 풀었구나. 한번 들어서 보니까 별로 유익하지 않은 습관이고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계속 탐욕과 불만이 일어나는구나. 부터는 호흡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완하면 아, 탐욕과 불만에서 빠져나올 수 있구나. 이거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스트레스가 일어났을 때 그동안 어떻게 해소하려고 들었나? 그 습관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한 발짝으로 관찰하면서 이것보다 더 유익한 습관은 사륙이완호흡이다. 이걸 열심히 관찰해보자. 이게 몸에서 몸을 관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생각 습관 고치기는 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생각의 대부분은 현재, 과거, 미래 중에 어디에 치우쳐 있다 그랬어요? 과거, 미래,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미래에 대한 대한 불안. 두려움, 이런 거라 그랬죠? 오늘 어떤 책 보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의 90%는 어제 한 생각이래. 어디도 한 생각을 오늘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 습관 고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과거, 미래로부터 벗어나서 현재에 집중하는 거.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면서 바라보니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과거랑 미래랑 관련돼 있죠. 그럼 과거로 빠져나오고 미래라고 빠져나와서 어디에 집중하라 그랬어요? 현재 집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는 뭐 하고 있어? 호흡하면서 명상하고 하고 있으니까 호흡 관찰하면서 내 마음 변화를 관찰하는 일에 집중한다. 실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집중하는 거, 생각은 짧게, 행동은 신속하게, 피드백은 정확하게 그런 말 해준 적 있죠. 그게 생각 습관 고치기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감정 습관 고치기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명상하다 보면 좋지 않은 감정이 떠오를 수 있죠. 그럴 때 그걸 어떻게 막 없애보려고 하고, 치워버리려고 하고, 또는 좋은 느낌 들면 그 더 늘려보려고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감정 습관 고치기의 핵심 1분 30초. 그 1분 초 기억나요? 네. 1분 30초에 있으면 생각은 이제 사라진다고. 그 생각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서 호르몬이나 신경물질이 만들어지는데 그 물질의 효력은 1분 30초밖에 안 가요.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한 발 떨어져서 1분 30초만 바라보고 있으면 저절로 사라진다. 근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감정난 마음을 또 바라보니까 불편한 감정이 계속 연장돼 간다 그랬어. 그래서 감정 습관 고치기 핵심은 마법의 1분 30초. 감정이 일어났어. 1분 30초간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나? 아니면 딸려가고 있나? 그걸 관찰하면 되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마찬가지예요. 누가 화를 돋고, 그럼 내가 같이 화를 내고 있나? 아니면 한 발 떨어져서 1분 30초를 기다리고 있나? 그게 핵심인 거예요. 옛날에 참을인자 세심이 모두 면한다 그랬어요. 살인이요. 예.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 그게 1분 30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 습관 고치기 핵심은 1분 30초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행동 습관 고치기. 이게 이제 다 모여서 행동으로 가는 거야. 언어 행동, 몸으로 하는 행동, 행동 습관 고치기 핵심 뭐인 것 같아요? 알아요. 음? 바로 거기에서 음.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피하거나 아예 음. 그것을 보지 않는 것. 그게 잘 돼요? 안 되지만 만약에 음. 초콜릿을 먹고 싶다. 음. 초콜릿을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야 되거나 아예 치워버리거나. 음. 잘 기억하시네. 부처님이 얘기한 것 중에 그거 기억나요? 옳은 말이어도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옳은 말이어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을 때 얘기하는 좋다. 그 행동은 항상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유익하고 지금이 때라고 생각됐을 때 그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을 바로 하지 않고 반발 늦춰서 그 세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행동 습관 고치기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무엇을 열심히 주의 집중하고 알아차려 세계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할 수 있을까? 무엇을 보든지 탐욕과 불만을 일으키는 유익하지 않은 생활 습관, 이거를 찾아서 고치는 거예요. 명상은 유익하지 않은 생활 습관 고치기인데, 첫 번째, 이완 습관 고치기는 스트레스 해소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 습관 고치기 핵심 뭐라 그랬어요? 어, 일단 심호흡하고 음, 한 발 떨어져서 관찰하고 음, 그리고 물 한 잔 먹고 음. 어, 그렇지. 그 뭐 술 먹고 이렇게 막 쇼핑하고 그러고 대신에 뭐를 한다? 사주? 이완호흡. 그렇지. 이게 스트레스 해소권 고치는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통 몸 얘기할 때는 이게 호흡을 얘기해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호흡을 통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이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생각 습관 고치기 핵심 뭐라 그랬어요? 정선, 과거 미래로부터 벗어나서 음, 현재에 집중할 것. 그렇지. 어, 과거, 미래에서 벗어나서 현재에 집중. 이게 생각 습관 고치기 핵심이에요.
우리 생각에 90% 이상은 과거 미래에 대한 생각이죠. 우리가 하는 생각의 90%는 어제도 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다 소모하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거 미래에서 벗어나는 게 생각 습관 고치기의 핵심이에요. 감정 고치기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1분 30초, 마법의 1분 30초요. 마법의 1분 30초. 좋은 감정도 싫은 감정도 감정이 생겨나려고 그러면 호르몬이나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그게 효력이 1분 30초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나를 휩쓰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 한 발 떨어져서 1분 30초간 기다린다. 차분히 진짜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생각으로 한 발 때 바라보는 거. 감정 습관 고치기 핵심이에요. 그 과거에 안 좋은 감정이 일어나면 그걸 뭐 없애버려 도망가려고 막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속 더 일어나요. 그럴 때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습관을 기르는 거. 이게 감정 습관 고치기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행동 습관 고치기 핵심 뭐라 그랬어요? 이게 다 뭉뚱그려서 행동이 되는 건데 행동 습관 고치기 핵심은 내가 아무리 옳아도 음, 상대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고 상대가 들을 준비되어 있고 적절한 때라고 판단될 때 그때 비로소 행동하라. 이게 행동 습관 고치 핵심이에요. 요 네 가지만 고치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열심히 쥐 집중하고 알아채 세워에 대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뭘 쥐 집중하냐 하면 앞에서 얘기한 유익하지 않은 스트레스 해소 습관, 유익하지 않은 생각 습관, 유익하지 않은 감정 습관, 유익하지 않은 행동 습관, 그거를 이렇게 네 가지로 고쳐야 된다. 이 고치는 게 쉽지 않으니까 명상을 통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고쳐가는 거다. 그게 명상 핵심이고 이게 사티파타나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서부터 한 8월까지는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아. 집중해서 치료받느라고. 여러분들한테 요거 오늘 얘기해 준 네 가지 있죠? 2달 동안 하셔야 될 그 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동안 공부하시면서 궁금했던 거가 있거나 또는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 말씀 하시고 정리를 합시다. 지금 오늘 공부한 것 중에 음, 생각 습관 고치기에서 아까 음. 생각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또 하나가 뭐 있었어요? 피드백은 정확하게. 피드백은? 왜 그러냐면 생각을 길게 하고 행동 안 하면 변하는 게 없잖아요. 내 생각이 옳은 걸 확인하려고 그러면 빨리 행동해 봐야 돼. 행동해보고 그걸 되돌아보면서 고쳐가면서 하는 게 빨라요. 요새 대기업에서도 장기 계획을 안 세워. 워낙 세상이 급변하니까 단기 계획을 세우고 일단 실행하고 그 결과 보고 고쳐가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생각은 짧게, 생각은 짧게, 행동은 행동은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피드백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그게 안에 좋은 거예요. 이게 경영학의 애잘 방식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거야. 그거하고. 걔들이 그걸 발견한 데까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예, 우리가 무상고 무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예, 제가 이렇게 다른 유튜브 방송을 좀 봤는데, 음, 이제, 여기서 우리 대표님도 얘기하셨지만은, 무아란 번역이 잘못된 거다. 음, 비하가 맞다. 음,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이제, 어, 고정된 실체로 음, 존재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나.
음, 에고는 없는 거다. 음, 이렇게 이제 해석하셨잖아요. 불교에서 영혼이 없다고 음, 얘기하더라고요. 영혼의 영혼이 실체 없다 그래. 부정하는 게 불교다. 음,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영혼은 없지만, 음, 어, 음, 불교의 또 윤회에서를 완전 부정하지 않잖아요. 뭐, 그걸 음, 믿고 강조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음, 그리고 또 뭐, 차원을 높이면, 음. 천상계로 간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예, 그러면은, 그 윤회를 하거나 뭐, 천상계로 가는, 그것도 무슨 아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너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무와 비하는 고정된 내가 없다는 거야. 고정돼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옳은 거는 한때라는 거야. 조건이 바뀌면 내 견해도 바뀌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옳다고 생각하면은 조건과 관계없이 그걸 계속 밀고 나가. 그게 고정된 나가 있다고 내 견해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 선생님 잘하는 건데 카톡에서 이제 막 사람들하고 논쟁을 할 때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얘기를 한참 하다 보면은 내가 조건을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 견해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 내 견해가 변한다고 생각을 들면 상대방 얘기를 내가 들을 수가 있어. 그럼 조절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견해는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안 돼요. 불교에서 비하라고 할 때 세 가지 얘기해요. 내 것, 내 견해, 나. 내 것이 고정됐으면 좋겠다. 내 견해가 고정됐으면 좋겠다. 나가 고정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내용은 내 것은 영원해야 된다. 내 견해는 영원히 옳아야 된다. 나는 영원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비하를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내 것도 내 견해도 나도 조건 따라 변해가는 거다. 내가 돈이 많아. 그럼 그 돈이 줄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세상에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고정된 돈은 없잖아요. 고정된 내 생각도 없잖아요. 없잖아요. 나도 조건 따라 살아가는 인간인데 내 생각이 수직 변하니까 내 생각이 항상 옳은 것만 아닌 거구나. 그러면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야. 뭔 조건이 바뀌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근데 상대방이 틀렸다 그래도 내가 옳아. 그건 조건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걸 더 넘어가면 고정된 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내 마음속에 변치 않는 뭐가 있어. 지금 살고 있는 네 몸은 영혼의 허상이야. 내가 죽어도 고정되어 있는 변치 않는 뭔가 있어. 그게 영혼이야. 그게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한 윤회는 뭐냐면 그 고정돼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면서 쌓아온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 일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 유익한 일 많이 하고 살았으면 내일은 보다도 좋은 사람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내가 나쁜 일 많이 했어. 그럼 내일은 좀 나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윤회 개념이야. 그건 변치 않는 영혼과 다른 거잖아. 저는 윤회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렇게 내가 오늘 잘 살면 내일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다. 잘하면 잘할 만큼 더 좋아져야 되는 거고 못하면 또 나빠져야지 반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비하의 개념이에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파 보니까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들이 상당 부분이 아닌 게 이게 이해가 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뭐 치료 방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여러 사람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많이 깨달은 거는 뭐냐면 내 몸과 마음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구나. 계속 변하는 거고. 내가 깨닫게 되니까 더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훨씬 더 내 생각의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 그게 나는 득이라고 생각해요.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불교에서는 원수를 부모처럼 섬기라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원수 갚는 방법이 조건 따라 변한다는 걸까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념이 돼. 원수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돼요? 나도 조건이 바뀌면 그렇게 나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조건을 잘 이해를 못하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즉 누구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 같은 얘기예요. 그거하고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념하고는 달라요. 도덕하고 윤리하고 다르다며요. 네, 달라요. 그렇게 도덕은 어떤 그 규칙과 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규율에 가까운 그런 쪽인데, 윤리는 한 차원 더 높은 것으로서 선과 악을 무너뜨리는 어떤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무너뜨리는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길, 중도. 그것이 윤리에 더 가깝고,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하고 얘기할 때 상대가 나빠지거나 좋아지거나 그럴 때, 아, 저 사람이 어떤 조건에 저렇게 변해갔나? 그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도 지금 내가 올바르게 살지만, 나도 조건이 악화가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간수 실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도 그 간수 효과를 맡겨놓으면 이 사람이 뭐 무자비하게 변한다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조건에 세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조건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고, 내가 변한다는 걸 늘상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정도 정리할까? 감사합니다. 예, 숙제 잘하고, 저 질문 있으면 올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동안 같이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2달 뒤에 또 다른 얼굴로 봅시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 네. 예,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예.